뽑았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차별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드에서 미팅을 하면 진짜 2년 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 미세 전류가 뭐야? 이게 돼? 막 이런 느낌의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미세 전류가 많아지니까 힐리가 그럼 뭐가 달라? 약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미세 전류 기계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미세 전류부터 시작해야 쉬우니까 했더니 미세 전류 기계들하고 막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어디 거야? 라고 하면 삼성 거야? LG 거야? 다 회사 이름을 들이죠. 그래서 어떤 기계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건 그러니까 되는 거야? 효과가 있는 거야죠. 근데 이렇게 지인분하고 얘기를 해서 후기를 얘기할 경우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의 그 후기 영역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거. 근데 오늘은 사실은 힐리는 영역별로 후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좀 나눠서 후기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이 해답이 찾은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질문에서 타이밍을 놓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까 누군가 추천이 코드로 가다 보니 왜 지금 이 타이밍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효율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차별화예요. 제가 어떤 파트너분하고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대표님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제 파트너가 왔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길 원해요? 라고 했더니 저는 요즘에 하도 미팅을 많이 하니까 이 힐리만의 특별함, 이 차별화를 꼭 얘기해 주길 원해요 하면서 미세전류 기계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세전류 기계가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A급 연예인들만 광고 많죠? 그 중에 하나 영탁님 광고를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연기 거기 비세전류가 뭐야 했죠. 근데 좀 지나니까 잠깐! 모자란 얘기는 폴리니크 후기에서. 머리스트를 위한 과학 폴리니크. 당신도? 에나카나선 머리카락 힘도 없어졌어요. 근데 미세전으로 케어받으니까 어머니! 모자란 얘기는 폴리니크 후기에서. 머리스트를 위한 과학 폴리니크. 뭐 약물을 통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이 모자를 쓰고 누워있을 생각을 하고 모자를 쓰고 집에서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미세전류 기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팩트고 이게 시장이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영탁은 탈모, 공효진은 뇌파로 수면, 뭐 유지는 피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A급 연예인들이 광고하기 시작하면 미세전류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사용자 레벨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 레벨이 올라가면 힐리한테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알게 된 사람들이 막 우리 바닥부터 설명하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걸 기술 성능 차이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밖에 설명하느라 바쁜데 점점점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기술, 성능, 시스템까지 자기가 찾고 직접 비교를 하는 단계가 와요. 이런 예시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있죠. 핸드폰이 옛날에는 모토로라, LG, 펜텍, 블랙베리 기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남은 건 LG나 애플밖에 아니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도 다 삼성, 애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성숙해지면은 강자만 살아남아요.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힐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화를 좀 마셔야겠죠. 일반 미세전류 기계는 좀 자극적인 기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몸을 이렇게 지지고 막 반응이 있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극이라기보다는 힐리는 개인 맞춤 조율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저는 조율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차별화를 보면 그 브러셔로 미팅 많이 하시죠. 브러셔에 보면 이 장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 장이에요. 근데 그냥 글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의 그 미세 전류와 차별화는 개인 실시간 개인화 IMF라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의 픽토그램의 우측 상단에 IMF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기기랑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그 일반 기기는 정해진 신호가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 부분이 보통은 피부과로 저희가 예시를 하죠. 피부과에서 되게 좋은 뭐 고주파, 저주파 시술 많이 받아요. 갔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좋아, 극대화된 효과를 누려. 그럼 나도 가서 해야지 했는데 나는 피부가 가끔은 뒤집어지기도 해. 아무 효과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나는 피부나 이런 게 너무 달라요. 근데 같은 신호와 출력을 받는 거죠. 이랬을 때, 근데 힐리 같은 경우는 양자 센서를 기반으로 10초간 계속 나를 분석하죠. 그래서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주파수를 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사용하다 보면 59분, 20분 이렇게 번수가 있는데 가끔 너무 빨리 끝나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주파수가 이미 충분하니까 조기 종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 기계와 차별화는 IMF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방대한 주파수 자산이에요. 일반적인 기계를 찾아봤더니 5개에서 한 20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보통은 사용을 해요. 근데 힐리 같은 경우는 14만 4천 개의 주파수 영역에서 내 몸에 맞는 거를 조합해주는 구조죠. 5개에서 20개 안에서 나한테 맞춤을 찾는 게 유리한지, 14만 4천 개에서 나한테 맞춤을 찾는 게 유리한지, 그걸 그냥 생각만 해봐도 뭐 2배, 3배 차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을, 주파수의 방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요, 감정을 분석하고 그거를 케어한다라는 영역이 저는 진짜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반 미세전류 기계는 그런 역할을 대부분 못하죠. 근데 우리의 리조넌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기 카테고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기 많이 쓰실 거예요. 저는 힐리를 알려드리는 첫 번째 분들한테 이걸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보면 창의적인 동력요법, 바우플라워, 슐러솔트, 알래스카 원석 보면은 플라워, 솔트, 원석 다 꽃이랑 소금, 돌 이런 건데요. 이거는 물질로 따지면 사실은 가장 에너지 파동이 센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죠.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재수가 없다 이러면 소금을 뿌리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가장 에너지 파동이 세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넣는 건데, 저는 이거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힐리가 만든 건 줄 알았죠, 처음엔. 근데 보니까 바우플라워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도 더 된 치료법이라 써 있는 거죠. 그 영국의 1930년도에 영국의 의사이자 세분학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려고 100년 전부터 치료했던 치료법을 디지털화 시켜놓은 거고, 슐러솔트는 더 오래됐어요. 1870년. 그러면 150년 됐죠. 이거 소금의 미네랄로 사람들을 치료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석 같은 경우는 다 1990년대 미국에서 나온 치료법, 다 자연 치유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부터 이것들을 제품을 가지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치료했던 건데, 우리는 모두 다 디지털화 시켜서 핸드폰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타 미세 전류와 차이점 얘기한다면, 일반 기기는 몸을 케어한다 한다면 힐리는 감정까지 치료가 된다. 주변의 기계를 봤을 때 몸이 아파서 막 이렇게 자극적인 되게 강한 미세전류 기계들을 봐요. 그럼 느낌이 더 세고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감정까지 치료하는 거는 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힐리가 타사와의 큰 차별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회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계니까. 그러면 회사를 믿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제에게를 믿음을 주시나요? 그냥 나를 믿으라고 하시나요?
믿음과 신뢰로.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또 초대하시면 어떤 걸 얘기해드리고 싶으세요? 신규분에게? 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했으면 좋겠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 잘 쓰게 하고 이 후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뢰도가 지인이다 보니까 내 신뢰도가 그 신뢰도인 거야. 그래서 신뢰도를 올려서 확실하게 좋은 회사 거다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회사 소개를 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은 독일 힐리, 독일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사실은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란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독일의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은 뿌리 스토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단순히 스타트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세전류 기계들이 스타트업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 아니고 15년 이상 된 독일에서 의료기기 테크놀로지로 개발되어 타임웨이버라는 회사다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기계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다 듣고 있다가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해당 사이트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상대방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임웨이버를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타임웨이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카테고리는 우리에 관해서라는 카테고리예요. 거기 들어가면 꼭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세요. 힐리의 과학자들부터 해가지고 전반 쪽에 스토리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왔고 타임웨이버 뭐 크리스찬 하퍼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건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사용자 그룹을 보여드릴게요. 사용자 그룹만 봐도 이 회사의 신뢰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용자 그룹은 타임웨이버를 사용하는 그룹이죠. 어떤 사람들한테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의사, 자연요법사, 물리치료사, 코치, 기업,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약간 안 보던 거라서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사용 이렇게 나와요. 의사용 나오면 의사들한테 본인이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할 때 보조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개인 의사 병원들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료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귀하의 진료를 특별하게 만드는데 타임웨이버 기술을 사용하세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한테 쓰세요 라고 만든 기술이 아니고 의사한테 진료 볼 때 사용하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한의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의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다 2년은 더 힐리를 빨리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하니까 싱가포르에서 의사협회에서 구매하셨대요. 그리고 실제 뭔가 유통을 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산 게 아니고 보조도구로 침을 놓을 때 사용을 하시는데 그분 되게 명의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힐리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걸 제가 그룹을 보기 전에 만나서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됐죠. 제가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죠. 감기 기운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자연요법사는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도 자연요법사로서 군중 속에서 눈에 띄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치료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라 라는 거죠. 다 전문가들에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일반 소비자한테 쓰라는 게 아니고 이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 리더 그런 전문가 분들에게 사용해라.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료 쪽만이 아니라 저희가 코치 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보는 그 동그라미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 코칭인데?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핸드폰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코치, 사람들을 코치해주고 가이드해주는 시장이 너무 크니까 다 이제 경쟁이 심하죠. 그랬을 때 저희 코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당신의 그 복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쓰는데 써라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힐리는 전문가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보다 요구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근데 보통 기계들은 의사들한테 쓰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대중화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전문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넘게 연구한 기술을 소비자용으로 진화한 게 힐리다. 저는 이만큼 이보다 더 신뢰도가 강한 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보면 의사 선생님이 뭐 하라 그러면 되게 신뢰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쓰라 그러면 그런 믿고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 대상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브로셔에 건강자문위원회라든지 과학자문위원회가 나와요. 그래서 힐리는 의료학술 기반의 계보도를 갖고 있고, 이렇게 국제의료기기 인증 및 허가도 이미 다 끝났고,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등록되는 게 다르니까 웰리스로 등록된 나라도 있고 의료기기로 등록된 나라도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는 다 의료기기로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정도를 타임웨이버에서 이렇게 보여서 알려드리면 굉장히 신뢰도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밤에 혼자 힐링을 할 때 뭐를 하냐면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거나 멍 때리면서, 아니면 홈쇼핑을 나도 모르게 보면은 막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홈쇼핑의 결제 제 지갑이 열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그 쇼호스트들이 진짜 설명 잘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보면서 저렇게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지갑이 열리는 건 리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여드리더라고요. 리뷰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진짜 사야 돼. 약간 나를 설득하는 구간이 되죠. 그러니까 리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동안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한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믿음과 신뢰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효과, 아무 후기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진짜 눈빛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안 믿겠죠? 근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저는 이 사업을 한다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후기가 이미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후기집도 이제 신정면 수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2년간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후기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카테고리별로 후기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 영역만 후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도 좋아지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관련 없는 후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후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통증 완화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필드에서 경험한 거는 뭐였냐면 2년간 배운 거. 그건 뭐였냐면 빠르게 나오는 후기가 있고 느리게 나오는 후기가 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몰랐을 때는 다 빨리 좋아지는 줄 알고 막 얘기했다가 독박 쓴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수면, 이거 오래 걸리시는 분은 엄청 오래 걸려요. 빨리 한 사람 빨리지만, 근데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좀 빠르게 후보가 나오는 게 있구나. 그것만 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통증은 근데 빠르게 나오는 후기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험을 할 때 통증 쪽 영역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해드리는데,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랑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인들은 통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좋겠다 한 게, 통증제는 보통은 굉장히 독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통증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통증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통증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게 눌러버리는 거였구나. 낫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지인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통증 주사를 한 번 맞았는데 두 번째는 못 맞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싸서 못 맞냐? 이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몸이 망가져서 두 번째는 못 맞는다. 호르몬이 다 깨진다. 그래서 몸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주사를 맞기도 하는구나.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근데 힐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 세포를 재생해서 생체 전기를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개념이라서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애매하게 아프신 분 말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반드시 이 후기를 체험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신진대사, 당뇨 쪽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도 알았어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구나. 근데 이 부분도 처음에 당뇨를 고치려고 쓰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몸이 순환이 되면 좋겠지. 당에 인슐린에 관련된 장기는 비장치장이니까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썼었던 분들이 당화혈색소까지 막 떨어지는 그런 후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후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후기를 경험했던 분이 주변한테 돈을 버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지니까 얘기했다가 그분도 쓰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는 그런 후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는 시간 싸움이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건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버텨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후기가 많고 여기 피부는 제 남편인데요. 손가락 사마귀로 10년을 냉동 치료했어요. 냉동 치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되게 아파요. 얼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경까지 건드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하이웨이브로 진짜 거의 2달 만에 지금 9월 29일이잖아요. 지금 11월이죠. 11월 말인데 지금 거의 아예 어떤 손가락인지 구분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좋아질까? 우리 집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몰라가지고 체험을 못해서 모를 뿐이지 이 방법이 거의 뭐 1년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아까 제가 그랬죠. 힐리의 가장 차별화된 영역 중에 하나가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을 치유한다. 근데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지금 우리 한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객관화시키면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해결 방법이 뭐예요?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요. 약물이 굉장히 몸에 좋은 약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나온다면 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후기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기를 계속적으로 쌓아지는 이 후기들을 엄청 날 거고요. 수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제가 친구한테 나는 잠만 잘 수 있으면 다 살 거야 해가지고 그래 여기 수면 있으니까 해봐 했더니 일주일 쓰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잠이 더 안 와. 약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알았더라면 6개월만 써 이랬을 수도 있죠. 이걸 빨리 너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약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얘기해야겠죠. 근데 이런 수면 같은 경우도 해결이 다 되더라. 왜냐면 저희 엄마가 고관절 수술을 하고 바로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잘 주무시던 분이 왜 수술을 하고 나서 잠을 못 잘까? 그걸 생각 안 하고 수술한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13년 됐는데 그래서 수면제를 그냥 영양제나 비타민 드시듯이 그냥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이웨이브의 휴식 프로그램을 쓰고 지금 2개월 동안 수면제를 안 드세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강한 수면제를 끊어야겠다는 의지도 없는 어르신이 이게 끊어지는 게 이것 또한 우리 집만의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된다.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뇌랑 신경 개선 쪽은 아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필드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여기가 된다면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긴 것 같아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 생각해요. 자꾸 뭐가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내 핸드폰은 어디 있으며 힐리를 찾고 있는데 힐리를 찾고 있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좋은데 이 최근에 막 이렇게 손을 많이 심하게 떠시는 그 어르신이 손을 3개월 만에 안 떠는 걸 보면서 정말 쓰고 싶겠다. 저분 이걸 아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안 알려주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되고 ADHD들 어린 아이들의 ADHD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약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후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에 관련된
후기도 엄청나죠. 그냥 픽토그램만 봐도 다 세포예요. 세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이런 전립선, 혈액암 이런 후기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초창기 같이 힐라이프 멤버님들이시니까 위에 것만 보고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NK 세포 활성화가 되게 좋아졌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좋아진 후기들이 쌓이죠. 이렇게 후기는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후기가 쌓이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리가 이게 제가 봤을 때 멈추지 않고 가는 가장 단단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 네, 천천히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일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얘기할 거예요? 오랫동안. 왜 기회라고 하는가?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몸이 좋아지니까도 쓰라고 하고 마음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진심에서 쓰라고 하고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쓰라고 해요. 근데 그 얘기만 하나요? 그 얘기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회라고. 근데 왜 기회라고 하나요? 시간이 많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기회라고 하시나요? 대표님 왜 기회라고 해요? 기회라고 하신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제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이게 커질 거다, 퍼질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같은 얘기? 돈을 벌 수 있는.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점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얘기하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퍼질 거야. 그거죠. 퍼지면 누군가의 추천인 코드로 연결되는 구조 안에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한 단어와 시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제 사업이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힐리는 일반적인 기회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 가끔 이런 생각 했거든요. 삼박자가 맞는데 다 맞을 다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단어로 표현하는 거라면 구조적 기회라는 단어가 맞더라고요. 구조적 기회라는 건 뭐냐면 운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도 맞고 기술도 맞고 시장의 환경도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딱 맞물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흐름 때문에 잡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조적 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이죠. 개인.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구조적 기회는 언제 생길까를 찾아봤어요. 기업이 주는 거잖아. 그랬을 때 세 가지 타이밍이 동시에 맞물릴 때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타이밍. 그러니까 그럼 뭐지?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술과 제품, 시스템 기반이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다 완성되거나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간혹 제품들 중에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 기반이 아주 탄탄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품이 또 필드에 나간다고 해서 다 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품과 기술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데 사람들한테 딱 던졌더니 반응하는 거야. 이거 괜찮네? 약간 반응하는 거야. 근데 타이밍은 대중화가 아직 안 된 시장. 그 세 가지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도를 돕자면 이 세 가지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 떨어졌던 사례가 2007년도에 애플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07년도에 애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을 때 그때 애플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아이폰이 출시됐었어요. 아이폰.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제품, 기술, 시스템 기반이 완성되어 있나? 아이폰은 갑자기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아이팟이라는 그 MP3 그걸 먼저 출시해서 사람들의 그 손습관을
뭐 클릭 휠 각도라든지 회전 속도라든지 주머니 넣어서 어떻게 쓸 때 사람들이 가장 편하지? 이거를 선습관을 10년 동안 연구해서 그거를 아이폰에 적용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인 거죠. 사용자 패턴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미 기술은 끝난 상태인데 이게 밖으로 이제 딱 출시를 했어요. 2007년도에. 그랬을 때 전 세계 동시에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거 이전과 되게 다른데? 라는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때 필드 시장은 뭐였냐면 대부분 다 피처폰이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왜 그걸 제가 더 잘 아냐면 2007년도에 제가 LG에 근무해서 LG에서 어떤 폰이 나왔었냐면 굉장히 잘 나가는 프라다 폰이 이게 출시가 된 해가 2007년이었어요. 그리고 LG에서는 프라다가 나왔고요. 삼성에서는 다른 피처폰이 나왔죠. 디자인과 막 디자인을 경쟁하고 사람들이 핸드폰이 예쁘는데 약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뭐가 좋아? 약간 이러고 있는 타이밍이었죠.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때 보통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은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기회는 보통은 주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플 2007년도에 그 애플의 이런 구조적 기회를 이해하고 그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거의 100배에 가까운 그 성장을 받았죠. 그때 2007년도에 애플의 주식은 3달러, 한 4,300원. 그리고 2025년도에 주식은 270달러, 그러니까 40만 원. 그때 2007년도면 저는 충분히 애플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100만 원만 샀어도 1억이에요. 그리고 제 투자가였으면 하퍼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1억을 투자해서 100억 벌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구조적 기회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관점에서 힐리는 같은 패턴이 있다. 분명한 같은 패턴이 있다. 보세요. 기술, 제품, 시스템 기반이 완성됐나요? 완벽해요. 왜냐면 힐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니거든요. 15년 동안 전문가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거예요. 일반 소비자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별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술이 좋아지니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 더 유리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 그리고 방대한 주파수 자산, 그리고 전문가, 의사, 자연요법사, 뭐 기업가, 코치,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 개발된 거예요. 이미 기술은 끝까지 올라간 상태. 그 상태에서 출시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년 됐죠?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은? 후기가 매일매일 나와요. 나 놀랍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힐리를 얘기하면 어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대중화가 되기 전이구나. 일반적으로 다 그게 뭐야? 라는 말을 하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이 기회는 막연한 기회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이런 것들의 정리된 기회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기가 훨씬 쉬우니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힐리의 구조적 기회는 주식으로 온 건 아니죠. 힐리의 구조적 기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내가 이걸 사용하고 구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 두 줄로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 그 구조, 강제적인 구조가 있어서 이 확장되는 모든 볼륨의 지분을 공유받아요. 그리고 매달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용이나 구독도 인쇄소득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힐리의 구조적 기회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대표님들이 추천을 할 때 추천이 누구, 후원이 누구 이렇게 쓰죠. 거기서 후원이 누구 이게 반강제로 두 줄로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A와 B가 가입이 돼 있는데 C가 너무 절친이 인지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C를 가입시키고 싶은데 먼저 해주고 싶은데 안 돼. A 또는 B 하선으로밖에 가입이 안 돼.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 이 구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구독을 하고 이걸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볼륨의 볼륨을 지분처럼 공유해 준다가 힐리의 첫 번째 구조적 기회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번 쓰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일으켜요. 힐리 프로그램을 구독할 수도 있고요. 시크릿 제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쓰는 구조가 소비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뭐를 받나요? 인쇄소득을 받습니다. 이게 힐리의 구조적 기회예요.
그래서 힐리는 기계를 쓰는 순간부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힐리를 들어와서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는 저는 시크릿 쓰려고 힐리를 가입했던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누군가는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업하려고 많은 이유가 다르지만 이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들어와서 쓰는 순간부터 생기기 때문에 기회를 알리시고 그리고 힐리를 알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5년 힐리 구조적 기회를 꼭 잡고 응원합니다. 꼭 잡으시길 응원드립니다. 40분 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